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7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이 지금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 정면 돌파로 나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판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적대적으로 가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북한 총참모부 입장이 나온 뒤에 북한군 최전방, 그 전후로 해서의 북한군 최전방 초소에서는 인공기하고 또 최고 사령관기가 모두 사려졌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과 우리 이재호 전 장관의 어떤 촉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사인으로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늘 남북 관계를 대화로 풀어서 잘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됩니다. 무엇인가 도발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빨리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약속대로 안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공공의적을 만들어서 군중 집회 등 매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할 것이다. 그런데 좀 이례적인 게, 이번에 보면은 저렇게 북한에서 이 과정을 다 공개하는 경우는 썩 없었어요. 아마 내가 볼 때 처음으로 생각하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참모부, 우리나라 같으면 합참에다 의뢰를 했는데 저렇게 전진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의 수위를 자꾸 높여가는데 저것은 무슨 의도일까? 좀 미국의 태도 변화를 바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시간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저도 이번에 북한이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하고는 조금 수위가 높은데 그 전방 지역에 북인공기하고 뭐 최고사령관 길을 내렸다 하는 거는 뭐 교체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일단 그건 자기네들 의지를 보이는 거고, 이번에는 상당히 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로서는 결사항전의 태도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 막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할 거예요. 대남 전단도 삐라도 뿌릴 것이고, 뭐 전방 지역에 일종의 뭐 배치도 할 것이고, 그러나 소위 위협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나는 북한은 다 한다고 보는데, 좀 대남 공격이 좀 장기화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나는 북한이 판단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 갖고는 더 이상 자기네들이 얻을 것이 없겠다, 이런 판단을 북한이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동안 2년도 안에, 4.27 이후에 2년도 안에 해왔지만은 별로 뭐 신동할 게 없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데, 그렇다고 뭐 바로 미국에 대고 태도 변화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건데, 이번에는 좀 장기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뭐 하여튼 도발 직전까지 가겠죠. 뭐 조그만 무슨 뭐 도발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정세 변화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을 거고, 북한도 그건 안 할 것이고, 그러나 북한이 대남 위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죠. 하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담화도 저도 뭐 자세히 봤는데, 북한이 오늘 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 뻔한 이야기로 나왔는데, 아마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수위를 좀 낮춘 거예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국 군사적 행동,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창을 닫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같은 날 그 문정인 그 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뭐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누구나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저도 했습니다. 네. 그건 하는 거예요. 예. 할 거예요. 일단 뭐 군사적 행동의 준비는 하겠지만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북한도 매우 조심스러울 거예요. 결국 이제 조금 전에 북한이 이번에 군사적 행동에 있어서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참모부에서 이제 국방위원회까지 갔다면은 그 시간을 지금 미국에 주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며칠 사이에 미국 쪽에서 반응을 좀 기다리고 거기도 반응이 안 나온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남북한이 체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그런 있다. 일을 이렇게 있다. 얘기했어요. 예. 관광이나 뭐 철도 연결이나 이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북한도 미국이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유엔 안보리 지자나 미국 정부 제재 때문에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예.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정권에서 다 최종 목표는 거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재선, 대통령 선거, 네. 코로나, 경제, 뭐 인종 갈등 지금 산적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저는 특별하게 내놓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특사를 한번 북한에도 보내보고 예. 미국도 보내서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 북한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결국 북미 두 나라에 대해서 모두 특사를 좀 동시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네. 말이에요. 왼수는 코로나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특히 남북 간에는 전화선도 다 절단돼 버렸고 또 지금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몇 개월 하고 나니까 국민재난기금을 지금 지급해서 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은 배급도 못 주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을 개발할 때 고난의 행군 그러면요. 그러한 것을 겪어서 했는데 지금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북한이 많이 개혁 개방됐고 시장 경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북한의 최근에 이런 강경한 대남 정책의 배경에 왜 북한의 외환 고갈 문제, 뭐 2023년이면 고갈된다는 한미일 소식통 인용한 보도를 했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네.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끼리라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러는데 우리끼리 남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데다가 또 예.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양이 안 찹니다. 북한이 양이 안 차고 그리고 또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어봤자 북한이 양이 안 차고 예. 그럼 이 시국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북한을 계속 달래거나 뭐 대화와 평화의 기조는 유지하지만은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간다는 북한이 하는데 끌려간다는 인사를 주지 말고 좀 우리도 내부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오늘 북한이 저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이미 저거는 전조가 있었거든요. 이미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뭐 우리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동 뭐 별소리 다 했잖아요. 예. 별소리. 그걸 쭉 참고 지냈잖아요. 그게 이미 당신들 갖고는 안 되겠다는 북한의 신호였거든요. 지난 3월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럼요.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북한이 4.27 선언 이후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걸 벌써 몇 번이나 발사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참에 한번 내부를 정비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다시 그런 북한에다가 좀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들 하려면 어디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예. 예,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 뭐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미국 등 서방 세계에서는 또 북한에 김여정에게 끌려가는구나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올 수도 갈 수도 코로나가 네. 왼수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고 평화의 그런 제안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짧게. 그리고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 그렇다면요, 지금 코로나가 왼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여정 부부장 발로 나오잖아요. 예. 절차적으로 올라가면 국방위원회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짧게 전망 좀 한번 해주세요. 국방위원회에 들어가면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직접 언급이 나오려는지 안 나오려는지는 모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국방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있다고 하지만은 최종 결정권자는 김정은이다 해서 저는 이번에 인준 과정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분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뒤에 빠져서 김여정을 통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한국 상황도 점검하고 미국 상황도 점검하고 알겠습니다. 쭉 지켜보면서 예. 난 상당히 기간 김정은은 뒤에 빠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총참모부에서 국방위원회 올리더라도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라든지 성명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